네, 오늘 남성 성기능장애 이 단계별 치료법 알려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아담스 비뇨기과 이무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선생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많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이 40, 50대 남성 10명 중에서 1명이 발기부전으로 고민을 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발병률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예. 4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정도가 이 발기부전이 훨씬 많네요. 예, 그 네. 정도 통계가 나와 예. 최근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발기부전이라는 게 뭐냐면 네. 성관계 도중에 꺼져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단단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일어나는 게 자체가 어렵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기부전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는데 네. 그럼 이 그 발기부전은 도대체 왜 오는가 예. 그 원인을 살펴보기 앞서서 발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다면 네. 이제 그 발기란 건 음경 해면체 안에 피가 빵빵하게 차는 게 발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음경 혈관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음경 혈관 이상, 음경 혈관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는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음경 혈관 손상을 일으켜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서 흡연이나 과음도 장기적으로 음경 혈관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 안에 수많은 호르몬 중에서 성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인데 이 남성 호르몬이 어떤 이유로 해서 부족해지게 되면 역시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 부족으로 인한 복부 비만이 있다든지 흡연, 과음 역시 그 남성 호르몬을 부족하게 해서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뭐 근원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그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겠죠. 네. 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참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저희가 뭐 발기부전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약을 권하거나 네. 스스로 그렇게 좀 처방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좀 부작용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발기부전 하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먹는 약, 흔히 비아그라로 이제 그 대변되는 이제 이런 예. 약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병원에 와서 이제 정상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가까운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처방 아래 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가짜 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짜 약이란 것은 이제 들어가 있는 성분이 함량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네. 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위험한 이제 그런 일이죠. 네.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네. 먹는 약은 이제 지금 한 13, 14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비아그라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근데 그 약들은 지금 현재는 아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약들이 사실은 성분을 살펴보면 다 사천관이라 다름없이 좀 비슷비슷한 그런 약제들인데 공통적으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가슴이 좀 심하게 뛴다든지 이제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두통, 그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이상한 시각 이상 이러한 것들이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협심증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약은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는데 네. 가면 갈수록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이제 임시방편적으로 잠깐 사용하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약에 의존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발기부전 치료를 이제 해서 좀 검사를 받고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를 좀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모든 병이 그렇지만 원인을 알아야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정해지겠죠. 그래서 그 발기부전의 원인을 아는 검사를 성기능 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언제부터 발기부전이 생겼는지 병력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컴퓨터 성적 발기 검사 또 도플러 검사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제 컴퓨터 성적 관리 검사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 원인이 많은지 신체적 원인이 많은지를 알아보는 이제 그런 검사고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 부족한지 아니면 이제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인자들은 뭐 정상인지 알아보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는 이제 컴퓨터 성적 관리 검사라는 게 나오고 있네요. 정신적 원인이 많은지 신체적 원인이 많은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경혈관을 직접 들여다보는 음경혈류 도플러 검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의 상태를 보고 그 음경혈관이 중요하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혈관 상태를 직접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혈관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을 내막이라고 하는데 그 내막의 기능까지 알아보는 내막 기능 검사, 이런 다양한 이제 성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죠.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검사를 받았다. 그럼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치료가 되는지 우선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을 좀 보충해주는 방법, 네. 호르몬 보충요법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좀 네. 있다는 분들은 좀 생활 습관을 건강 생활 습관으로 좀 유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서 먹는 약, 주사 방법, 수술 방법, 이 방법을 믹스를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먹는 약이라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비아가르치 먹는 약, 경구 치료제제. 두 번째는 성관계 때마다 본인이 직접 음경에다 주사를 하는 방법, 음경해면체 자가주사요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수술 방법입니다. 네. 수술 이름은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이제 굴곡형과 팽창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치료 시작 부분부터 보면 우선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이 첫 번째로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남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이제 호르몬, 이제 수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네. 성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 바로 이제 남성 호르몬인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첫째 성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기능도 좀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 이제 쉽게 우울해집니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방치를 했을 때 결국 심장도 더 나빠지고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이제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은 우리 중년 남성들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네. 근데 이 호르몬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해주는 보충요법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이제 보충요법에는 이제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이제 연고도 있고, 그리고 붙이는 패치도 있고, 그리고 주사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한 번 주사에 한 3개월씩 효과가 나는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남성 성기능 장애 어떤 치료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선생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근데 발기부전 지금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실제로 발병률이 많지만 부끄러워서 또 병원 가는 거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좀 그런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네. 대부분 이제 발기부전이 처음에 오게 되면 이제 남성들은 좀 충격을 받게 되죠, 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드러내놓고 전문가를 처음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주변에 있는 정보 이런 걸 찾고 하다 보면, 쉽게 이제 먹는 약이나 네. 이런 약들을 또 어떻게 구해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먹는 약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하고,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심혈관 질환이나 이러한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있을 때는 검사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치료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 병을 키우게 되죠. 네. 그래서 발기부전,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남성 질환, 조루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망설이지 말고 저희 상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바로 상담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예,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네. 지금도 발기부전에 대해서 제가 70대 초반인데요. 네. 그리고 호르몬 주사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내가 한 번씩 맞아보는데. 아, 예, 호르몬 주사요? 예. 예. 계속 맞으면 맞다가 안 맞다가 그렇거든요. 예, 예. 예, 그러고 또 제일 의심스러운 게, 의심스럽잖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오줌이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 뭐 오래 있어도 찔찔 나오다가 마다가. 그런데, 네. 오분이 만약에 보형물 팽창형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오줌 누는 데는 전혀 그게 관계가 없는 건지, 네네. 더 잘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네. 또 길하고, 네. 또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걸 수술함으로써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정신적으로, 네. 이게 네.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예.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원장님이 네. 이걸 꼭 해명으로 상세하게 해주세요. 이제 네, 나이 예, 들면 화장실에 알겠습니다. 오점이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이것도 예. 획득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 이걸 하고 난 뒤에 정신적으로 더 건강이 좋아지는 건지 이걸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후반쯤에 좀 말씀을 드릴 계획이었는데, 미리 여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남성 호르몬 주사는 이제 성욕이나 이제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죠. 성욕이나 아니 그 외에 여러 가지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만약에 혈액 검사상에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우리 중년 남성들한테 가장 흔한 질환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발기부전이고 또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이죠. 아까 소변 보는 게 시원치 않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보형물 삽입수술, 아까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을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이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이 이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는데, 이 수술할 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도 역시 수술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취한 김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형물 삽입수술이 소변에는 영향을 안 주느냐, 또 뭐 정신적인 뭐 건강에는 뭐 별 영향을 안 주느냐, 그렇게 여쭤봤는데, 이 전립선, 이 전립선과 이 요도와 이 발기부전 수술, 이제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하는 것과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 삽입수술은 발기를 확실하게 시키는 거지만 소변 보는 거에는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사정이나 소변 보는 영향을 안 주고요. 그리고 정신적에 뭐 그런 문제가 있느냐. 이 보형물 삽입수술을 하시게 되면 발기 잘 됐을 때 이런 감각, 그리고 사정 쾌감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사정에도, 안 꺼지니까, 상대방 파트너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만족도가 좋은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이 남성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 성기능이 좋아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성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쉽게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어디 나가서, 또 뭐 사회 활동할 때도 많이 좀 지장을 받죠. 근데 이게 발기가 나이 상관없이 언제든지 성관계가 가능한 상태가 되게 되면 아주 자신감이 생기면서 훨씬 더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고 신체적으로도 밝아지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지죠. 그래서 아까 그 문의에 좀 네. 충분히 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선생님한테 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예. 정액이 너무 적게 나오는데, 네. 그것이 뭐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65입니다. 예. 혹시 소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소변도 다 주고 다 좋습니다. 소변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정액량이 조금, 네, 너무 떨어졌다고요? 적어요. 예. 예. 혹시 밤에 소변 보고 싶어서 깨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간혹가다 한 번씩 그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65세시라면은 아마도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립선 비대증이 아마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밤에도 소변 가끔 한 번씩 일어나서 보신다고 한다면 전립선 비대증이 한 초기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정액은
사정액은 전립선액과 정자와 그다음에 정낭액 이게 이제 섞여서 나오는 게 이제 사정액인데 이 그 사정액이 나오는 관을 사정관이라고 하죠. 이 사정관이 전립선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커진 분들은 이 요도도 그 전립선이 압박을 하지만 그다음에 사정관도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 정액 양이 좀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부족해도 정액 양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전립선 비대증을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와 아울러 동시에 남성 호르몬 검사도 해봐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좀 치료하시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하면 보충요법 좀 받으시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좀 치료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먹는 약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약물 주사 요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이 발기 유발제를 성관계 때마다 본인이 직접 음경에다 주사하는 방법인데 예. 이 방법은 예전에 저희들 비아그라 나오기 전에 많이 했던 방법입니다. 아, 그런데 이 발기 유발제를 본인이 직접 주사를 하다 보니까 주사 공포증 있는 분들 좀 어렵고 네. 주사통이 잠깐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번거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좀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이제 이건 또 자꾸 주사를 하다 보면 이 해매치를 싸고 있는 막을 백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축성이 떨어지면서 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네. 그걸 우리가 섬유화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발기 시 구부러지는 음경 망곡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방법도 역시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효과가 없어지고요. 네. 용량이 점점 올라가다가 결국 효과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에게 그래서 사연을 좀 보내주신 분이 있으세요. 사연 보고 저희가 또 고민 상담해드릴게요. 올해 나이 46세 한만수 씨. 무슨 고민 때문에 한숨을 쉬는 걸까요? 작년부터 발기가 시원치 않아 자가주사 요법으로 성관계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한만수 씨. 그러나 요즘 들어 자가주사 용량도 점점 늘어나고 그것마저도 효과가 약해 안 해보기가 미안하기만 한데 자가주사 요법으로도 발기가 잘 안 되고 발기할 때마다 아래로 휘는 현상까지 있는 한만수 씨에게 과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약물 주사 요법을 실제로 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렇네요. 효과를 많이 좀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방금 이제 자가주사요법을 하셨는데 그것도 만족치 못한다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 이 약은 이제 용량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2를 쓴다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2, 그 다음에 3 그리고 점점 올라가죠. 근데 그게 뭐 한정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5 정도까지 쓰면 결국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간들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는 먹는 약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한다면 바로 이제 수술 방법을 많이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분 경우도 어차피 이제 주사 방법에도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방법은 수술 방법, 즉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제 주사법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음경이 구부러지는 이제 망곡증 증상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망곡증 증상 역시 수술로서 필 수가 있습니다. 반듯하게. 그렇군요.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인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할 때 같이 망곡증 수술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음경 보형물 삽입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수술인가요, 이 수술법은? 예, 치료 방법 중에서 먹는 약 주사 방법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금방 효과가 없어져서 그거는 뭐 진짜 치료라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이다 얘기를 드렸는데 예. 이 수술은 그에 비하면 이제 진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수술 받으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성기능이 20대 같은 성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수술하고 나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성관계가 가능하고 그리고 감각이나 사정이나 그런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도가 참 좋은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굴곡형과 팽창형이 있는데 네. 하나씩 살펴보면 네. 굴곡형은 이제 단단한 보형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 늘 발기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평상시에는 구부렸다 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구부려 놔도 발기된 상태를 구부려 놓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다 표시가 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팽창형은 전혀 표시가 나질 않죠. 평소 때 이렇게 그 꺼져 있을 때는 지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남들이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발기를 시키느냐면 여기 음낭 그 고안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음낭이라고 하죠. 예. 거기에다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조절 펌프를 미리 숨겨 놓습니다. 네.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그걸 이제 작동을 시켜서 발기를 시켰다가 또 작동하면 꺼졌다가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네, 동영상을 보면서 나오네요.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형물이 음경 내려 들어가고 물주머니가 들어가고 밑에 이제 조절 펌프가 들어가는데 이 조절 펌프 윗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관을 타고 음경 내려 들어가서 아주 탱탱한 상태가 됩니다. 네. 충분히 성관계를 하신 다음에 조절 펌프 아랫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다시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자연 발기와 거의 똑같고요.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순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고장이 안 나고요. 그럼 귀에 물주머니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 방광 있죠. 네. 방광 바로 옆에는 누구나 빈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넣게 되는데 거기는 신경이 없으니까 전혀 본인은 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느낌이 없습니다. 네. 편안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은 우리 몸의 물인 생리식염수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생리식염수는 그 안에 있는 생리식염수는 그 안에만 있으니까 증발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야말로 100년이고 200년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수술하면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는 거의 그 완벽에 가까운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네. 근데 보형물이 몸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혹시 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부작용은 혹시 발생하지 않나요? 이 수술은 정말 만족도가 좋은 수술이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인데 이제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거는 반드시 전문 병원에 이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병원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옵션은 있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뭐 거의 부작용이 없는데 이제 혹시 뭐 부작용이 있다 한다면 염증이나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확률 자체가 1% 미만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생긴다 하더라도 간단한 방법으로 바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평생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자분이시네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제 남편 때문에 상담을 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제 남편이 한 8, 9년 전에요. 네. 임파선암 림프종으로 시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고 난 뒤는 계속 발기부전도 아예 발기도 안 되고 네. 성욕도 전혀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몇 번 하라고 했더니 아저씨 혼자만 가셔가지고 네. 뭐 기가 팍 죽어 갖고 왔더라고요. 네. 연세가 올해 64세요. 네, 64세시고요. 네. 혹시 그 사이에 뭐 비아그라나 이런 약은 안 드셔보셨나요? 제가 한번 권했더니 네. 한번 먹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자기가 예, 효과가 없다 말이죠? 네, 전혀 없다고 아무렇지도 아무 반응도 없다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 암 치료, 항암 치료 이런 것들 암이 있을 때는 우리 굉장한 큰 스트레스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암이든지 이제 되게 암이 있거나 그 다음에는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기부전이 또 왔을 때 또 더군다나 이제 8, 9년이나 됐는데 또 먹는 약도 잘 안 듣죠. 이런 경우는 뭐 지금 또 연세가 또 60대 중반 정도 되셨다고 한다면 수술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편하고 또 뭐 암 치료를 했건 다른 수술을 받았건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욕이 좀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발기는 이 수술로서 확실하게 되는데 이 성욕 부분은 혹시 우리 그 남성 호르몬은 부족하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하고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이런 경우는 수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보형물 삽입 수술, 그 중에서 특히 자연스러운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시면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같이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가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 뒤로 위가 이상이 있으셔서 수술 한번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폐수술을 받았어요. 예. 네. 근데 그 뒤로 전립선도 안 좋고 그래서 전립선도 네. 병원에서 발기가 안 좋으신 건가요? 아니면 전립선이? 전립선이 안 좋으신 건가요? 그러거든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1입니다. 71. 예. 그러면은 전립선이 안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전립선이 안 좋다는 것은 소변이 많이 불편하다는 뜻인데, 그 약을 먹으니까. 어떤 약을 드셔요? 전립선 약 드셔요? 예. 전립선을 소변 같은 거 잘 나오게끔 이렇게 그냥 그 약을 먹습니다. 전립선 약을 드시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약을 먹으니까 네. 소변 같은 건 잘 보는데 그런데 그건 부부관계는 그건 잘 보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조금 분명하게 좀 크게. 예. 네. 이거 책에서 너무 그러서 그러는데 발기가 잘 안 되니까. 네, 발기가 잘 안 돼서. 혹시 발기가 안 돼서 뭐 비아그라나 이런 약은 드셔보셨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안 했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예. 예. 일단은 연세가 이제 70대시면, 아마 이제 혹시 당뇨나 고혈압은 없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요. 예, 비교적 이제 다른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약도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고 한다면, 네. 일단은 간단한 검사를, 성기능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먹는 약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걸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간단히 앞으로의 과정을 잠깐 얘기 드린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70대시고, 다른 또 위장 치료하신 적도 있고 하시고, 또, 그런 증상이 좀 오래되셨다고 한다면, 예. 먹는 약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이 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술적인 방법, 이제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먹는 약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발기부전 3차 치료법 저희 이제 보형물 삽입술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뭐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수술하시는 것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 통계를 내보면 반 정도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전혀 수술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실제로 그 치료 사례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인데 술을 워낙 좋아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2년 전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는데 결국 부부 갈등이 아무래도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혼 위기까지 있었던 이제 그런 경우인데 먹는 약을 먹어보면은 비아그라 같은 먹는 약을 먹으니까 안면 홍조로 때문에 불편해서 드시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도 상당히 심한 편이었고 결국 또 도플러 검사라고 음경 혈관을 직접 보는 검사가 있죠. 그 검사를 해보니까 음경을 정맥에 문제가 있는, 다시 말해서 발기가 됐다 금방 꺼져버리는 이런 증상 때문에 음경 정맥성 발기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는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죠, 이분은. 그래서 물론 이제 당뇨는 이제 당뇨 그 치료를 같이 이제 겸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심지어는 이제 우울증에 가깝게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회복이 되고, 부부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아주 좋아했다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분을 소개하고요. 네. 이제 또 한 분은, 이분 역시 술도 친구 좋아하고, 모임도 많고, 그래서 담배도 많이 피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결국 이분은 혈관에, 특히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심장혈관에 관상동맥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요즘은 그걸 넓혀주는 스텐트라는 걸 많이 하죠. 그다음에 심장혈관 확장 수술까지 이제 받았는데, 역시 그와 동시에 이제 발기부전 증상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검사해 보니까 남성 호르몬도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과 함께 결국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도 생기지만 훨씬 더 활기차지고,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새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고백했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어서 또 소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기부전 이제 치료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발기부전처럼 발병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루라고 하더라고요. 이 조루는 어떤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하나요? 이 조루가 남성들의 성 고민 상담할 때 네. 가장 많은 게 또 조루이기도 하죠. 사정이 지나치게 빠른 걸 얘기하는데, 이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게 되면 조루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사정을 해도 본인이 끄기 전에는 안 꺼지니까 여성이 파트너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성관계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조루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루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과 조루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은 이제 크게 물주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조절 펌프가 있는데, 이 조절 펌프 윗부분을 눌러주면 이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관을 타고 들어가서 아주 탱탱하게 발기가 되죠. 충분히 성관계를 하신 다음에는 이 조절 펌프 아랫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면 다시 물이 거꾸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꺼지게 됩니다. 네. 자연 발기와 이제 똑같은데, 고환, 음낭 속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고환을 제거하고 넣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네. 아니고요. 이제 고환과 고환 사이에 넣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매첨은 키우고 매첨은 끄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부인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쪽 같습니다. 실제로 네. 제가 25년 전에 수술하셨던 분이 가끔 지금도 와서 아직도 부인이 모른다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감쪽 같은 치료 방법이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이 삽입술을 통해서 저희가 뭐 발기부전, 조루를 같이 또 치료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아까 또 이 삽입술하고 동시에 또 받을 수 있는 수술도 살짝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남성들의 고민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정이 빠른 조루도 있지만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또 만만치 않게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만약에 보형물 삽입술을 받을 때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 한꺼번에 음경 확대 수술이라는 수술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발기 문제, 조루 문제, 그리고 컴플렉스 문제, 크기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데, 네. 확대술을 좀 더 살펴보면 굵기를 키우는 방법, 그다음에 길이를 좀 길게 하는 방법, 귀도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굵기를 키우는 방법으로는 이제 인체 진피, 알로덤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피부 아래에 이렇게 딱 깔아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알로덤 음경 확대 수술이고요. 그다음에 길이 연장하는 방법은 숨어있는 음경에 붙들고 있는 인대를 현수인대라고 하는데, 이 현수인대 일부를 절제해주는 현수인대 절제술, 그리고 이제 끝부분을 귀두라고 하죠. 귀두 부분은 우리 피부 성분을 액체화된 피부 성분을 갖다가 주사를 해서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물 주입 귀두 확대술.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제 음경 확대 수술의 이제 방법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따로 음경 확대 수술을 받을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보형물 삽입 수술 받을 때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술적 치료만이 꼭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치료할 때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발기부전 입건했을 때, 네. 아까 성기능 검사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인에 따라서 발기부전이 온 원인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신 분들은 호르몬 보충요법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먹는 약도 이제 매일 저용량을 먹는 이제 매일요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먼저 트라이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술 방법은 또 소개해드린 이유는 수술 방법이 이제 가장 궁극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네. 소개를 해드렸고, 본인한테 맞으면 이제 수술도 그렇게
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수술을 받았다 한다면 네. 그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수술 자체는 네.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예. 수술 시간 1시간 정도면 되고요. 이제 마취를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오전에 와서 수술하시게 되면 한 오후 3시나 이때 이제 집에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입원할 필요가 네. 없고요. 수술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로 많이 편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한 2번 정도만 치료받으러 오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은 한 2, 3주 정도는 그 술 안 되고요. 그리고 심한 운동을 좀 금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성관계는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 뭐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으니까 생각보다는 편한 그런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그런 저희 수술 관련돼서 뭐 치료법이라던가 먹는 약 많이 알아봤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걸리지 않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습관들을 갖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그 성기능장애 특히 발기부전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그 발기부전은 일종의 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혈관을 건강하는 방법이 이 발기부전을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이제 그 드시는 것도 항상 균형 잡힌 식사를 좀 하시고 네.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게 좋겠죠. 물론 뭐 그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 네.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뭐 단순하고 또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발기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화 연결 쭉 해서 고민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조금 전에 조금 들었는데요. 네.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퇴원할 수 있다 했거든요. 네. 네. 제가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치료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건지. 예, 네네. 지방에 계셔도 일단은 우리나라는 뭐 다 일일 생활권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까지 오신다고 한다면 이제 수술 1시간이면 끝나고 그리고 잠깐 쉬고 계셨다가 마취가 풀리면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입원할 필요가 없죠. 끝나서 또 다시 내려가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또 수술 후에 한 2번 정도 이틀이나 3일 간격으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잠깐 다녀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소독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정도면 다 그렇지. 끝납니다. 그래서 네. 한 3번 정도 병원에 다녀가시면 됩니다. 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다음 전화 또 네.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네,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 이제 한번 그 치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쯤 점검을 해볼까요? 먼저 네.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예. 어떤 치료법이 있죠? 예, 우리 치료법은 이제 크게 네. 이제 3가지 방법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먹는 약은 이제 그 비아그라 같이 그런 이제 예. 먹는 약. 예, 근데, 그냥 성관계 때마다 먹는 네.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그냥 매일 저용량을 먹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네. 맞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 방법은 성관계 때마다 발기 유발제를 본인이 직접 그 음경에다가 주사를 하는 네. 방법이죠. 보통은 그 주사약을 냉장 보관을 하죠. 냉장 보관했다가 네. 본인이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먹는 약이나 이제 주사 방법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효과가 없어져서 네. 진짜 치료약보다는 이제 임시 방편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나 네. 이제 큰 병만 없으면 오래 사는 장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100세 시대라고 네. 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남성은 50대만 되면 벌써 고개 숙인 남성이 될 가능성이 50%가 넘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성기능이 좋지 않은 발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장수하라고 한다 해서 그게 꼭 축복은 아니죠. 네. 이 남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성기능은 반드시 같이 따라가 줘야 좀 더 자신감 있게 살고 그리고 재밌죠. 사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렇죠. 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기능은 이 중년일수록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년의 성기능을 가장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보형물 살피수술입니다. 이 한번 해놓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성기능이 이제 청춘이니까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방법인 이제 수술 방법은 이제 음경 보형물 살피수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치료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또 다시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전 지금 지방인데요. 네. 예, 혹시라도 이제 그 원장님으로 이제 뵙고 이 과정을 수술이나 응답할 때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예. 또 혹시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그 비용이 얼마 정도인가? 그래야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또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네. 비용 부분은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네. 다시 문의를 해주시면 네.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전화 상담 계속 가능하니까 그런 방송 부분은 끝나고 어떻게 네. 전화가 됩니까? 아, 네. 예,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 저희들이 네. 전화를 드릴 겁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선은 그 저희 아까- 증상이 어떠신지 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일 조금씩 소량을 복용하면 그런 약을 복용하면 네. 평소에 그 교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매일 그 소량이나 이렇게 먹어도 지장은 없는지 그것이 이제 궁금하네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매일요법은 이제 그렇게 그 매일요법으로 되시는 분이 있다는 거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대개 이제 발기부전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 초기 발기부전인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역시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0좀 넘었습니다. 네. 70좀 넘었습니다. 네. 70살이 좀 네네. 넘으셨대요. 대부분 그 이제 70종 넘으신 분들은 매일요법보다는요, 이제 그때그때 먹는 약을 먹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술 방법을 하든지 그게 더 좋고요. 아까 제가 매일요법은 대개 이제 40대나 이제 50대 이제 발기부전 초기 그때 많이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예, 아주 씩씩하시네요. 경쾌하시네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네. 올해 60인데 네. 그 오줌을 넣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또 이 오줌이 그냥 또 안 넣은 것처럼 예. 이 뻑뻑한 압박감이 네. 와요, 이렇게. 예. 잔뇨감이라 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은 네. 처음에는 좋았는데 네. 그냥 수그러져 버려요. 네. 그런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네. 혹시 뭐 비아그라 같은 건 안 드셔보셨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먹으니까 네. 좋더라고요. 그게. 예. 최근까지도 예. 괜찮았습니까? 예. 예. 혹시 뭐 당뇨나 고혈압은 없으시고요? 저 당뇨가 지금 한 181에 올라가요. 예. 이 당뇨약 드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일단 소변 보고 나서도 덜 본 느낌, 그걸 우리가 잔뇨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잔뇨감이 좀 많다. 이거는 아마도 지금 60세시고 한다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그래요? 검사를 해보면 이제 전립선이 이제 커져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은 먹는 약이나 수술 방법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제 먹는 약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 도중에 꺼지는 증상 이게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한 2년 됐는데 당뇨약을 드신 지도 한 2년 됐다. 당뇨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대표적인 발기부전의 원인 질환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뇨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땐 통계를 대강 내보면 한 5년 이상 당뇨 앓으신 분들은 거의 다 발기부전이 옵니다. 그리고 이 발기부전이
그 당뇨로 있는 발기부전이 있을 때 먹는 약이나 이런 주사 방법도 처음 반짝됐다가 말아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방법을 많이 권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비아그라 같은 약을 드셨을 때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먹는 약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효과가 없어지고 네. 결국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주사 방법보다는 어차피 언제 해도 해야 될 수술이라고 한다면 조금 땡겨서 수술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이 바로 이제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이죠. 네. 그걸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 통 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요. 네. 전립선 그게 나오대요. 네, 사진을 찍으셨는데 전립선이라고 하셨어요. 네. 초음파 사진을 찍어봤더니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나왔다는 얘기죠? 네. 네. 예. 그래서 처방을 받으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김신조 넘어왔을 때 네. 작전 나가가지고 제가 손 하나 없어지고 눈 하나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국가 보훈 대상자입니다. 네. 네. 근데 아이고. 네. 네. 근데 애기 엄마가 항상 불만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잘 안 돼요. 네. 예, 발기가 잘 안 되시고요. 발기가 잘 안 되시고요. 발기가 안 되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런데요, 네.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4년생이요. 네, 그러면 70세시군요. 네. 예, 그래서 발기가 좀 안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지금 한 5, 6년 돼요. 예, 오래되셨군요. 네. 혹시 그 외에 당뇨나 고혈압 이러한 성인병을 앓고 계시진 않나요? 약 드시고 계세요? 저는 협심증이요. 협심증. 네. 협심증 약을 지금 먹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발기부전 부분만 좀 똑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발기부전이 10몇 년 되셨으면 꽤 오래되셨는데, 발기부전 치료 방법 중에 제가 먹는 약도 제가 얘기 드렸고, 주사 방법도 얘기 드렸고, 수술 방법을 얘기 드렸는데, 특히 먹는 약은 협심증이 있을 때는 아주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협심증이 있는 경우는 먹는 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70세 정도 되셨으면, 이제 먹는 약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적어도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 건강만 챙기시면 충분히 네. 더 지금보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발기부전이 사실 근데 다른 질환을 또 불일으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심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도 같아요. 그럼요. 남성들이 이 발기부전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기도 하지만 조금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네. 예,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울해지게 되면은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네. 그로 인해서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가정 문제가 또 되죠. 부부 네. 문제. 그래서 가정 문제가 되면 조금 과장되게 되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발기부전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조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빨리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인데요. 네. 예, 제가 20살 때부터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맺을 때 네. 조금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성관계를 맺다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병원을 예전에 가봤을 때는 이제 수술은 나이대가 어리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 오로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는 걸 권유를 하셨고, 이제 약물 복용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권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해결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혹시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조루 증상이 가장 이제 큰 문제인데, 네. 이 조루라는 것은 사정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걸 이제 조루라고 하는데, 정신적 원인도 있고 신체적 원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체적 원인은 음경 자체가 지나치게 예민한 걸 얘기하는데, 특히 아직 이제 그 20대 중반이신데, 이 성관계를 그 아주 뭐 경험이 많은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특히 정신적 원인이 많습니다. 아직 성에 대해서 이제 강박증도 있고 또 이제 불안감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조루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조루 증상이 몇 번 있다 보면 스스로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가끔 이제 발기까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까지 다 하셨군요, 벌써. 네. 일단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검사를 해봐서 조루를 먼저 검사를 해봐서 이제 예민한지 안 한지를 좀 알아보고 지나치게 예민하다 한다면 이제 그 예민한 걸 조금 무디게 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배부신경 차단술이라고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인 원인이 많다 했을 때는 이제 먹는 약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조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면 이 발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잠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남성 성기능 장애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담스 비뇨기과 이무현 원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